벌써 부인과 사별한 지 십수년이나 된 호랍이 흥섭은 자식도 없이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그와 만나기만 하면 얼른 새 장가를 들라며 재촉을 하였는데요. 흥섭이 이 친구야. 자네가 이미 부인하고 사별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얼른 자네도 어디 과부라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춘삼이 자네는 무슨 술에 한 잔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느닷없이 여자를 알아보라고 면박을 주고 있는가? 내 이거야 원 술 마실 때마다 불편해서 어디. 이게 다 자네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다른 친구들이야 막말로 혼자가 되었다고 한들 스라의 자식이 있으니 그네들을 보면서 의지하고 살면 되지만서도 자네는 그 나이가 되도록 여적 혼자이지 않은가? 그러지 말고 자네 우리 집 근처에 홀로 산 지 10년 정도 된 과부가 한 분 계시는디 나이는 우리보다 좀 많기는 한디 어째 내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볼 테니 자네 생각은 어떤가? 괜찮네 이 친구야. 뭐 목마른 양반이 우물 판다고. 진짜 내가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다 찾아보지 않겠는가? 오시라. 이 친구가 내 한번 소개를 해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것을 보니까 혹시 자네 나한테 말하지 않고 마음에 둔 처자라도 있는 것이오. 뭐 무슨 소리를. 춘삼이 자네 술이 들어가니까 아주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참말로. 친구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흥섭이는 몇 년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옆집에 사는 은숙이었는데 그녀 역시 흥섭이와 마찬가지로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서 지내고 있는 여인이었는데요. 가난한 흥섭이와는 다르게 그녀는 남편에게 받았던 재산이 많았던지라 흥섭이는 마치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그녀가 멀게 느껴졌지요. 그래도 가끔은 장을 보고 올 때면 용기를 내어서 흥섭 씨 아니십니까? 무슨 일로 우리 집에를 다 오셨단가요? 은숙 씨 오늘 말이에요. 장에 갔다가 이 깨엇을 보고 은숙 씨가 지난번에 이것을 좋아한다고 한 게 기억이 나서 사오기는 했는데 입에 맞으실란가 모르겠네요. 하이고 또 이런 고마울 때가 있단가요. 진짜 나는 흥섭 씨 같은 이웃을 둬서 참말로 다행이구만요. 그나저나 그러면 나는 뭘 드려야 하나? 주시기는 뭘 또 주신다고 그럽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다 은숙 씨가 생각이 나서 한번 사가지고 온 것뿐이구만요. 절대로 뭘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다음에 반찬 같은 거 떨어지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요.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웃인데 김치는 챙겨드려야지. 아이고 은숙 씨는 참말로 아주 외모처럼 마음씨도 곱구만요. 흥섭이는 그녀와의 거리를 한 번에 확 좁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날이 서로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흥섭이 논에서 일을 보고 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은숙과 말숙이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대화의 내용 중에 자신의 내용도 포함된 것 같아 흥섭이는 급히 풀숲으로 몸을 숨긴 채 둘의 대화를 몰래 듣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은수가 이제부터는 너도 한번 찾아본다 이것이여 지금? 그렇다니까 말수가 우리 서방이 그렇게 간지 벌써 몇 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도 마음을 정리하고 인생의 짝을 찾아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잉. 그려 네 생각 잘했다. 그동안 네가 먼저 떠난 남편을 몇 년이나 못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뭐 별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너만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구만 사실. 사람을 마음속에서 지운다는 것이 뭐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 그러면 은수가 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이오. 너는 어떤 남정네가 좋을 것 같냐? 그래도 너 정도면 서방한테 받은 재산도 어느 정도 있겠다. 남정네를 고를 만한 처지는 되자뇨. 우리 동네에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이요? 나는 남편하고 사별을 해봐서 느끼는 건디. 웬만하면 이제는 나이도 좀 어렸음 좋겠고 남자다움이 제대로 느껴지는 그런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만. 왜 있자녀이. 힘도 엄청 세버리고 딱 병강쇠 같은 그런 남정네 말이여. 거시기 그런디 우리 마을에서는 그런 느낌이 오는 남정네가 없더라야. 하이고 가시나 완전히 겉으로는 얌전한 척 다 하더만 속으로는 그라고 밝히고 있었구만. 그러면 니네 옆집에 산다는 그 무엇이냐? 그 호랍이 흥섭 씨는 어쩌냐잉? 네가 봤을 때 그 양반이 그래도 너한테 은근히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했자뇨. 흥섭 씨는 확실히 좋은 사람이기는 한디 흥섭 씨한테는 내가 원하는 그 남자다운 든든한 맛이 안 느껴져서 솔직히 한 번도 남자다고 느껴진 적이 없구만. 그냥 그 사람이야 뭐 좋은 이웃 아니겠냐잉. 뜻밖의 장소에서 은숙의 진심을 듣게 된 흥섭은 여태까지 자신에게 보였던 은숙의 태도가 사실은
그저 거칠해일 뿐이었고 자신은 몇 년이나 그 모습에 속아 둘 사이가 진전이 있었다 착각을 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억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나한테는 이웃집에 사니까 웃으면서 친절했던 것뿐이었는데 내가 괜히 또 착각을 해서 거기에 넘어가 버렸구만. 그렇게 흥섭은 자신의 방 안에서 침울해져 있는 동안 갑자기 밖에서 은숙이 자신을 찾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흥섭 씨? 흥섭 씨 집에 계신데요? 은숙 씨가 이 저녁에 우리 집에는 거 무슨 일로 오셨단가요? 흥섭 씨 계셨구만요. 제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나서 다른 마을에 있는 친척 집에 며칠간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요즘 우리 마을에 도둑놈들이 극성이라 불안해서 그런디 말이어요. 며칠 동안 저희 집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암만 생각을 해봐도 제가 흥섭 씨 말고는 부탁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구만요. 그것을 뭐 남자다운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지. 나같이 이렇게 비실비실한 사람한테 어찌게 부탁을 하러 오셨는지 모르겠구만요. 네? 그것이 무슨 말이래요? 은숙 씨가 웃자고 농담 한번 해봤구만요. 아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이웃인 내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숙 씨는 거 나만 믿고 아주 걱정 말고 친척 집에 다녀오시라니까요. 하이고 흥섭 씨 덕분에 한숨 났구만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올 것 같은디. 갔다 와서 사례는 꼭 할 테니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 이것이 말이오. 생각해보니 진짜 어쩌다 한번 올까 말까 기회인지도 모르겠구만. 아 이번에 내가 딱 일주일 동안 은숙 씨 집을 잘 봐주면 책임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다시 보게 될지 누가 알 것이오? 흥섭은 그날 밤 묘한 기대감에 차서 자신의 집과 은숙의 집을 돌며 경비를 서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집과 은숙의 집을 번갈아 다니면서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나 살폈는데요. 가만히 있자. 이것이 생각을 해보니 내가 참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구만. 애초에 우리 집은 뭐 가난해서 가져갈 것이 없으니 우리 집은 그냥 놔두고 은숙 씨 집만 지키면 될 일 아니오? 그리고 뭐 귀한 물건이야 다 안방에 뒀을 테니 차라리 내가 은숙 씨 방에서 자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집을 지키는 것이지. 그리하여 흥섭은 은숙의 안방에서 아예 이부자리를 깔고 잠을 자기로 하였지요. 한참을 은숙의 집과 자신의 집을 오고 가며 경비를 선지라 피곤했던 흥섭은 자리에 눕자마자 바로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자고 있었을까요? 흥섭은 한밤중에 마당에서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요. 엄매 이것이 무슨 소리란가? 안 그래도 요즘 마을에 도적대가 든다더만. 그 말이 참말이었구만. 하필이면 이런 때 집을 봐준다고 했다가 이거 깜빡하면 여기서 꼼짝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는디. 그러니까 이 집이 확실한 것이지? 그렇다니까 그러네. 이 집에 사는 안하기 말이여. 거 몇 년 전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고 있는디. 얼굴도 제법 반반한 데다가 재산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뭔 일이 있는지 아직도 재가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봉섭이 니한테는 더 할 수 없는 좋은 기회구만. 그래, 네 말대로라면 이런 사람은 좀처럼 찾기 힘든 그런 사람이지. 그럼 하나 둘 셋 하고 한 번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요. 알았는가? 흥섭이는 혹시나 깨어있으면 더한 봉변을 당할까 싶어 어둠 속에서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두 사내는 조용히 흥섭이 있는 방문을 열더니 순식간에 흥섭이를 자루에 담아 그를 들쳐매고 나갔지요. 자루 안에 있으면서도 흥섭은 어떻게 한번 빠져나가 볼까 궁리를 거듭했지만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이것이 딱 느껴지기에도 사내 한 명이 나를 들쳐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힘이면 어떻게 생각해봐도 내가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구만. 아이고 이것이 다 무슨 일이냐 진짜로. 그 옆집 과부한테 점수 한번 따보려고 했다가 내 오늘 여기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만. 그들은 한참을 이동을 하더니 마침내 걸음이 늦춰졌고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 후 흥섭이 들어있는 자루를 방 안에 내려놓았지요. 방 안에서는 자신을 데리고 온 듯한 사내들이 방문을 열고 나가더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 후에 다시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하나의 발소리가 점점 흥섭이 들어있는 자루로 다가왔습니다. 흥섭이는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극도의 긴장감으로 인해 몸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기 언니,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꼼짝없이 이곳에서 죽을 거란 생각했던 흥섭이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상냥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 아니겠어요? 언니, 저는 춘심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곳에 오시게 되어 정말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언니를 데리고 온 사람은 봉섭이라는 저희 오라버니인데 저희 오라버니가 보기와는 다르게 마음씨도 상냥하며 모든 일에 근면성실한 남자지만 이 동네에서는 도무지 신부감을 구할 수가 없어 이런 신뢰를 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짓을 벌이지 않을 저희 오라버니지만 아직 오라버니가 장가를 가지 않아 저 역시 들어오고 있는 혼담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라버니가 내 앞길을 막고 있다는 마음에 결국 이런 극단적인 일을 벌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언니께서 오늘 하루 너무나 놀라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지 않게 제가 꼭 안아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그저 마음 편히 주무신 후에 내일 아침 저희 오라버니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제서야 흥섭이는 모든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저자들의 목적이 자신이나 은숙의 재산이 아니라 은숙이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말이죠. 흥섭이는 모든 상황이 파악이 되기도 하였고 자신을 진정시키는 여인의 목소리와 품이 너무나도 포근하기도 하여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자신도 모른 채 잠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 봉섭이 방으로 들어와 마침내 자루를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오메 이것이 다 뭔 일이오? 아재는 도대체 누구신데 이 차로 안에 계시는 겁니까? 아이고, 벌써 아침이 되었습니까? 성님? 흥섭이는 능청스럽게 자루에서 나와 자신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봉섭이를 보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였지요. 제가 춘심 씨랑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되었으니 이제 당신을 마땅히 성님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그냥 홀로 집에 보내시기라도 하실 겁니까, 성님? 그러면 춘심 씨가 늙은 호랩이랑 하룻밤을 보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될 텐데 춘심 씨가 앞으로 시집은커녕 남자나 제대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요? 그러니 저를 살리든 죽이든 저는 아무 상관없으니 성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란께요. 오메 내가 이것이 우리 춘심이를 위해서 장가 한번 가보려고 한 것이 엄한 우리 춘심이를 이런 호래비한테 시집을 보내게 되어버렸구만. 이것을 내가 다 저지른 일이니 진짜 누구를 원망할 것이냐. 결국 봉섭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춘심이를 생판 모르는 호라비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었고 흥섭이 춘심이를 데리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에는 나이 먹은 호라비가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었고 흥섭의 친구 춘삼이 역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흥섭의 집으로 직접 찾아오게 되었죠. 흥섭이 자네, 내 마을에서 하도 희한한 소문이 들려서 이렇게 냉큼 달려오기는 했는디 소문이 진짜로 참말이었구만. 어디에서 이렇게 어리고 참한 색시를 구했단가? 춘삼이 이 친구야. 착하게 살면 자면서도 떡이 생긴다고 하지 않는가? 뭐 내 경우에는 떡이 아니라 색시가 생겨버렸다고 그렇게 알면 되겠구만. 어디에서 구했냐니까는 거 실없는 소리만 해대는구만. 그나저나 이제야 왜 자네가 일전에 내가 과부를 소개해준다고 했을 때 거절을 한 일이 이해가 가는구만 이 친구야. 이런 혼처가 있었으니 과부가 눈에 들어오기라도 했겠는가?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것은 역시 은숙이었습니다. 은숙 역시 친척집에서의 볼일을 마치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말숙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이고 은수가 너 그 친척집 다녀온다더만. 인자 오는 길이요? 그나저나 너 그너 좋다고 했다는 흥섭 씨 소식은 들었냐? 응? 흥섭 씨 소식? 웜에 내가 흥섭 씨한테 집을 맡겨놓고 일주일이나 친척집에 있다가 지금 오는 길인디. 흥섭 씨한테 무슨 일이 생겨버린 것이요? 흥섭 씨한테 일이 생겨버렸지. 그것도 아주 큰 일이 생겨버렸지. 은숙이 네 말이요. 이거 듣고 놀라지 마라잉. 그 흥섭 씨가 장가를 갔구만. 그것도 아주 새파란 어린 것이랑. 뭐시라고? 지금 누가 뭐를 했다고? 말숙이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은숙.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바로 흥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숙 씨 오셨습니까? 그 친척집 일은 잘 보시고 오셨단가요? 은숙이 그곳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흥섭의 어린 부인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죠. 아이고,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흥섭 씨는 나만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척집에 한번 갔다 왔더만 이것이 뭔 일이다냐잉. 그나마 나를 좋아해주는 유일한 사람도 진짜 장가를 가불었구만 가불었어. 어메 은숙 씨 그 친척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그 눈물을 다 흘리신대요?
아무것도 아니구만요. 그나저나 흥섭 씨 이것이 다 어떻게 된 일이란가요? 허허. 그것이 말입니다, 은숙 씨. 이것이 다 제가 대가 없이 은숙 씨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상으로 이런 보상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흥섭은 은숙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였고 그 이야기는 은숙을 더욱더 슬프게 만들었는데 뭐시라고요? 그러면 거 원래대로라면 내가 시집을 가야 할 판이었는디. 하필 그때 흥섭 씨가 우리 집을 봐줘가지고 대신 장가를 가버렸다는 말 아니란가요? 원매, 재수 없는 것은 아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박복한 것 팔자가 이렇구마잉. 은숙 씨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은숙 씨가 그 어리고 힘이 신 남자를 그렇게 또 찾고 계셨지 않습니까요? 그것을 흥섭 씨가 어떻게 아시고 말씀하신대요? 제가 은숙 씨 덕에 이렇게 참한 처자를 마누라로 얻었는디 어떻게 맨입으로 모른 채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성님, 성님, 얼른 좀 나와보시란께요. 와 워매워매. 흥섭 씨가 참말로 내 취향을 제대로 알고 있었구만요. 그리하여 봉섭이의 보쌈질 한 번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4명의 남녀가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